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저희 미디어워치의 손석희 태블릿 조작 관련 이 투쟁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일단 1월 26일 최순실 1심 재판에서 태블릿 PC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99%. 그것도 너무 손석희가 증거를 조작해놔서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99%. 조금 더 욕심부리면은 국가수 보고서대로 최순실이 쓴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JTBC 관련 투쟁을 1월 26일 이후로 좀 미룰 생각입니다. 어차피 손석희 배째고 들어누워 있는데 이 정도 실력 행사 보여줬고 JTBC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신년제를 하고 콘서트를 해도 손석희는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 이 정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만두느냐? 그렇지 않죠. 1월 26일 이후에 손석희 장례식 등 원래 계획된 것들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왜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리냐면은 1차로 지금 대구에서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대구 이 권영진 시장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구시가 처음에는 철도공사 핑계대고 광고대행사 핑계대다가 주말 사이에 일요서울과 브레이크뉴스 대구지부가 기사를 썼는데 결국 대구시에서 책을 검토해 보니까 부적합하다 해서 광고 내렸다. 이런 이제 자백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일단 대구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요일 한 오후쯤에 이 미디어 워치 독자 양평댁 등이 대구시청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라사랑연합회 대구지부에서 이 박 대통령 무대석방 무기한 거의 24시간 한 달 이상 이 농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 건을 좀 달아주겠다 해서 저희 미디어워치가 내일 양평댁을 통해서 손석희 저주 책을 기증을 하고 미디어워치 호해판을 보냅니다. 나라사랑연합회에서는 대구 동성로의 한일극장 앞에서 24시간 지금 텐트가 쳐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마 금요일 정도 그쪽에 가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서 행사들이 있고 토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다 내려가서 역시 대구 동성로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피켓팅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대구 동성로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거의 지금 매일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방송통신심의위 우리가 한겨울에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로 다 갔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갔었는데 완전히 우리가 효과를 못 본 건 아닙니다. 방통심의를 움직여냈어요. 움직여내서 한 건, 제가 한 4건을 넣었는데 한 건은 손석희와 JTBC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건이냐면은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심수미가 설명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서 실토한 입수 경위와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시간도 달랐고요. 증거물을 켠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심수미는 인근에서 충전기를 사와서 다시 이 WK 사무실 돌아가지고 PC를 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방송에서 실제 자신들이 검찰에다가 한 얘기는 아예 김필준이 태블릿 PC를 들고 나가서 삼성 서비스센터 강남 지점에서 거기서 켜서 뒤졌다고 지금 실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용하고 사실이 다른 거예요. 물론 저는 김필준이 들고 나갔다는 것 자체를 저는 거짓이라 보지만은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과 방송 내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서 권고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투쟁한 거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직후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입수 경위 관련 징계를 받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끝난 게 아니고 3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3건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처리가 연기가 됐는데 검찰 수사와 관계없어요. 제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전데 제가 잘할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서의 내용은 손용석 팀장이 2016년 10월 19일 이전에 입수한 것처럼 실토한 내용이냐,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송 제대로 못 걸었어요, 손석희가. 딴 거 걸었다간 그냥 무고죄로 바로 잡힐까봐 그거 무서워서 그냥 그거 한 건 걸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3건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016년 10월 24일 JTBC 첫 보도에서 자신들의 데스크탑 PC를 최순실 것인 양 속여서 보도한 건. 이게 검찰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거 검찰 수사 대상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수미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 데스크탑 PC를 사용했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송할 때부터 이거는 시청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최순실 것이 아닌 우리 자사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이게 왜 걸렸습니까? 확대 화면 보니까 안에다가 JTBC 폴더 파일 막 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거 드러나자마자 JTBC는 녹화 방송에다가 다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은폐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시청자 사과 정도의 중징계 내려야죠. 검찰 수사 사항 아니에요, 이거. 자, 두 번째. 손석희 측이 검찰 압수수색 영상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2017년 1월 11일자 방송일 겁니다. 2016년 10월 26일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첫 조작 보도했습니다. 그 조작 보도를 근거로 검찰이 더블루키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압수수색 영상을 자기들이 10월 20일 날 입수 영상인 양 또 조작 보도를 하다 걸린 겁니다. 이것도 검찰 수사와 관계없어요. 이거 검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걸 왜 미루냐는 거예요. 이거 검찰 수사 핑계대고. 이건 드러났잖아요. 손석희가 보여준 화면에 검찰의 압수수색 박스가 찍혔는데 당연히 검찰의 압수수색 영상이죠. 이것도 당연히 중징계를 지금 내려야 되는 건입니다. 이 검찰 수사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다. 세 번째 건은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손용석 취재팀장이 방송기자연합회보, JTBC 사보, 민현영 수상소감 등으로 입수 시점을 실토하면서 조작이 드러났다. 자,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거. 자, 이거 빼자는 겁니다, 3번. 하지만 최순실 PC인 양 자신들의 데스크탑 PC를 조작한 건,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상을 입수 영상으로 조작한 건, 이 2개는 바로 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때리면 됩니다. 참고로 아마 오늘 방통신임이 새 인선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상로 MBC 전 기자를 추천을 해서 이상로 기자는 저와 같이 태블릿 진상규명위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태블릿 문제를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로 기자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방통심의위에서 상근을 하는 위원이 있고 비상근 위원이 있는데 우리가 방통심의위에서 해봐서 알잖아요. 거기 그 공무원노조, 어용노조, 좌익노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을 들어가서 야, 너 가져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기회주의자를 상근으로 추천하는 것 같은데 이상로 기자가 상근하는 것을 좌익들도 두려워하지만은 보수 파리들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상근 여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상로 기자가 상근하면 이거 신속히 해결됩니다. 상근 상임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자유한국당 쪽에 좀 여론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2위에도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와 국가수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제가 추가로 3건을 더 걸었습니다. 자, 최순실 녹취록을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을 자기 것으로 인정한 양 거짓 조작 보도 건. 이거 2016년도에 있는데 기사에 2017년입니다. 2017년 10월 16일자 JTBC 보도에 최순실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 최순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저들이 태블릿 PC를 갖고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 발언을 조작을 해서 마치 최순실이 인정한 것처럼 또 조작 보도하다 걸렸습니다. 2017년 10월 16일자 보도 제가 이미 방통심의회 징계 요청 들어갔고요. 2017년 11월 27일 JTBC 보도 국가수 보고서에 아무런 조작이 없었고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걸 증거로 저와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짓 보도. 왜? 국가수 보고서에 손석희가 입수한 뒤로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했다는 게 나오고 그 국가수 보고서 이외에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에 미디어워치와 우종찬 기자 등이 확인해서 결정적 증거인 사진 폴더를 삭제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무슨 국가수에서 아무 조작이 없었다고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까? 이거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거 검찰 수사 안 넘어갔습니다. 이건 손석희도 안 걸었고 저도 아직 안 걸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제가 제 이름을 걸어놨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넘겨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에서 계류된 상태예요. 징계하면 됩니다. 이거 검찰도 안 넘어갔고 아직 민사재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2017년 10월 이건 2016년 10월 26일자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 전 거를 최근에 징계 요청한 거예요. 뭐냐면은 2016년 10월 26일자에 손석희가 직접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라고 시청자를 속였습니다. 이건 국가수 보고서에서 연설문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린 적도 없고 웹상에 있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문서를 수정할 수도 없었고 수정한 기록도 없다. 이게 국가수 보고서입니다. 손석희는 태블릿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 10월 26일에다가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쳤다는 거짓 보도를 했고 이게 사실 폭발을 일으킨 거죠. 이게 탄핵의 단추를 눌렀던 겁니다. 이 보도 관련 제가 이건 최근에 국가수 보고서를 입수를 해야지만 이게 확인됐었기 때문에 국가수 보고서에는 최순실뿐 아니라 그 누구도 태블릿 안에서 문서를 수정할 수 없었다. 명백한 거짓 보도죠. 이것도 검찰 수사와 관계없어요, 이거. 자, 이거 다 방통심의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방통심의가 구성이 되면요. 앞서 말한 3건 중 2건, 손영석 것 빼고 2건, 최근에 넣은 3건, 총 5건을 방통심의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은 JTBC가 아니라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에서 12시 시간 똑같습니다. 12시에 집회를 하고요. JTBC 때는 저희가 주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퍼포먼스 같은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이 5가지의 조작보도, 바로 징계를 내려야 될 조작보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징계 요청안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방통심의에 전달하러 들어갑니다. 우리뿐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자유한국당의 태블릿 PC 진상규명위 TF팀에서도 방송통신심의에 징계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요일 날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목요일 전에 징계 요청안을 내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전해놨습니다. 방통심의에서 아마 살벌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쪽이 다수죠. 방통심의가. 근데 우리가 방통심에서 싸울 때는 그때는 보수가 다수 아니었습니까?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 한 명이라도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끌고 가면요.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기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로 기자하고 제가 하루 이틀 같이 싸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MBC 개혁을 위해서 싸웠고 같은 동지들 내에서도 가장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칼 같은 사람입니다. 칼 같은 사람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혼자서 아마 싸울 겁니다. 저는 그 하나 증거가 이 보수파리들은요. 무슨 조그만 위원짜리 하나 얻으면요. 갑자기 보수사회에서 사라집니다. 숨어버려요. 거기 가서 조용히 좌파한테 비위 맞추는데 이상로 기자는 방통심의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도 프리덤 뉴스 방송에서 그대로 방송해서 지금 문재인 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 보거든요. 아니 감투 쓴 거 감투 쓴 거고 자기가 자기 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그대로 가져야지. 혹시 모르겠어요. 이상로 위원이 상근직이 된다면은 방송을 접을 수 있겠지만은 상근직 되기 전까지는 할 말 다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혹시 비상근 된다? 비상근 되면 원래처럼 했던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기자회견도 하는 거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좌익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박 대통령 때 다 그렇게 했는데 보수파리들만 그냥 KBS 이사니 박문진 이사니 감투 하나 썼다 하면은 그냥 숨어 다니고 어제 한 말 뒤집고 저는 그런 문화들을 이상로 기자가 힘들더라도 좀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대구하고 이 목동 방통심의에서 당분간 투쟁을 하고 수요일 날은 아마 양평댁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을 민주당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석희 저주 피켓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정치권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 메시지 전달되는 게요. 대구 권영진 시장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손석희를 비호하고 나오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출마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저희한테 연락 옵니다. 이 상황 좀 더 정확하게 알려달라. 선거의 정략적 발상도 있겠지만 원래 선거라는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건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 중에서 손석희의 조작을 밝히자는 쪽이 많은지 손석희 조작 밝히면은 박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빨리 손석희 보호하자 이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진을 제외한 다른 대구시장 후보들과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 선거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구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손석희의 조작을 널리 홍보해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협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민의를 수용한 결과로서 선거나 경선에서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영진 시장은 대구 시민과 이런 사람들을 거의 개 돼지 취급하는데 제가 대구 한두 번 다녀봅니까? 대구 여론이 어떻게 손석희를 비호하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홍준표에 줄 서고 문재인에 안 찍히려고 지금 대구 시민들의 민의를 다 버리고 제 돼지 취급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가 거의 매일 행사가 있는 거죠. 토요일까지. 그래서 저는 늦어도 금요일 오후 때까지는 미리 대구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사랑연합회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혹시 또 대구에서 금요일마다 집회하는 그 선글라스맨 오영국 선생님 팀들도 있으면은 거기도 가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동성로 피켓팅을 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넓게 싸우다가 1월 26일 날 최순실 1심에서 태블릿 조작이라 딱 드러나면요. 다시 JTBC로 왕창 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수 보고서에서 SKT 위치 추적 동선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나오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고 진필준이 WK에서 샀던 배터리를 사전 주문한 사람의 신원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 TF팀에서 캐고 있습니다. 요 두 건이에요. 요 두 건. 이 두 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석희 목을 따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또 뭔가 또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미디어 지독자들 열심히 했지만은 여기 불 붙인 거는 신혜원이라는 실사용자가 양심선언을 해준 거와 재판부에서 태블릿 PC 증거 조작 국가수에 감정을 내버린 거 이게 큰 건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예상치 않은 또 자백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손석희와 홍석현이 삽질하는 수도 있고요. 뭐 앞이 안 보인다. 맨날 뭐 시동만 걸지 언제 결과가 있었냐.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저를 비판한다 그러면요. 성과 낸 사람 한 명만 대보세요. 이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성과 가져온 사람 한 명이라도 내보십시오. 연전연패했습니다. 제도권에서. 그 연전연패하는 틈을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